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보시다시피 이제 그죠? 상승이 조금 힘에 붙이는 듯한 모습. 그렇다고 해서 일단 어제 하루 쉬었을 뿐입니다. 또 그죠? 하루 쉬었다가 하루 오르고 하루 쉬었다 하루 오르고 오늘 저녁에도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어쨌든 미국장 일단 상승은 멈췄습니다. 그죠? 어제 마이너스가 뜨긴 떴습니다. 나스닥은 보합이고요. S&P 여기 있는 게 S&P, 여기 있는 게 나스닥. 확실히 그 미중 무역 분쟁 타결 이런 기대감 높아지니까 국제유가 이런 거 계속 오르고 있고요. 각종 위험 자산들, 구리,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완전 정배열로 이제 가는 겁니다. 얘네들 원자재 가격들 들썩이고 있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조금씩 좀 무리한 자리에 좀 와간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들.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유로화 같은 것도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지금 조금 한 4거래일 가까이 특정 자리를 잘 못 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죠. 어제 너무 많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어제 주식 팔아버렸다 그랬는데, 보시면은 이 좀 제한이 걸립니다. 분명히 아직까지 이게 우리 신흥국 한국 증시가 워낙 눌려서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단기간에 너무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좀 쉬고 싶은 거죠. 벌써 쉬고 싶은 거예요. 한 3거래일, 4거래일 너무 세게 달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어제 저점 살짝 깬 선에서 다시 일단 더 이상 빠지진 않고 환율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 선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분명히 보면은 어제의 고점은 분명히 넘겼죠. 어제의 고점은 분명히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사실 그죠? 추가 상승으로 잘 안 이어지고 있죠. 그죠? 부담스러운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물론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거 좋은 거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이게 진짜 호재가 있고 진짜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힘차게 오르는 겁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시작한 거죠.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지금 당장 주식을 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솔직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12월 말까지 해서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중장기적으로 그냥 가실 분들은 지금 사셔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9시 36분 당장 지금 사셔도 문제는 없다. 다만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다라는 거. 그렇다고 지금 빠진다에다 베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버스 사고 지금 이러면 이제 그대로 그냥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대로 끝장나는 거. 인버스 빠져봐야 3%, 4%, 이 정도 먹으려고 어마어마한 위험을, 그죠? 이거 위험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인버스를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엔 인버스를 했지만 지금은 인버스를 안 하는 이유가, 인버스 하다가 잘못됐을 때 까일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는 거죠. 수익의 기회보다는 손실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요즘 이슈들 사실 별다른 거 없습니다만은 또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거 좀 읽어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일단 그죠? 트럼프 1월달에 무역 합의가 서명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월달 다보스에서 서명, 그것도 굉장히 머네요. 그죠? 이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12월 18일이죠, 오늘이. 근데 1월 23일, 24일, 1월 21일이면은 사실상 1월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타당한 추론이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같이 어떤 국제적인 미팅에서 모여가지고 사인하는 게 이 굉장히 타당한 추측인데, 언제 사인할 것이냐에 대한 타당한 추측인데, 이게 21일, 24일 이때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이미 우리 신흥국이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미국 주식이라든가 이미 미중 무역 분쟁 이미 타결됐다라고 지네들끼리 시장 사람들은 단정 짓고 이미 주가를 빵 띄워놨죠. 근데 막상 이 서명은 언제 할 것 같습니까? 사실상 1월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올라 있고 1월 말까지의 이벤트의 공백이 있죠. 그죠? 이미 주가는 올라와 1월 24일까지 천천히 이렇게 올랐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올랐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남은 기간에 이슈의 부재. 그래서 어제 저녁에 뭐 보리스 총리, 영국 보리스 총리와 뭐 관련된 뭐 이런 브렉시트와 관련된 악재가 또 조금 나오기도 해서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요 사이가 지금 애매하게 붕 떴습니다. 좀 애매해졌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 이벤트들 언제 있다는 거 알고 날짜 계산들 잘 하시라. 대략 언제 이벤트가 있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그 머릿속에 그 계획을 좀 세워 놓으시면 좋겠죠. 내년 FOMC 일정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슬슬 저 내년 거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FOMC 회의도 아마 보니까 올해 1월 말쯤에 FOMC 회의 한 걸로 봐서 아마 내년에도 1월 말 정도 하겠죠? 그럼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 버리면 1월 달 말까지 해서 공백기가 생긴다라는 거. 예전에는 제가 12월 박스권 1월 랠리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는 좀 바뀌는 거죠. 12월 박스권 1월 랠리가 아니고 이미 랠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12월 말, 뭐 1월 달 좀 비리비리 하다가 뭐 1월 후반에나 오르는 이런 쪽으로 지금 조금 시나리오가 바뀐 겁니다. 어쨌든 뭐 이건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모두 여러분들 각자의 시나리오를 한 번씩 세워보십시오.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죠? 미국 하원 탄핵 투표 D-1.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불확실성, 탄핵 이슈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아마 이건 통과될 거예요. 그죠? 하원은 민주당이 의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저기 공화당이 다 먹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이미 주식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 트럼프와 관련된 저 정치적 불확실성이 터진다면 또 시장은 약간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트럼프 탄핵에 굉장히 찬성이고요. 공화당은 반대를 하고 있죠. 뭐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민주당, 공화당 둘 다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그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가 탄핵돼도 미중 무역 분쟁은 keep going 한다.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는 어쨌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 우리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다 좋았죠, 그죠? 저도 좋았고 여러분들도 다 좋았을 겁니다. 왜 좋았을까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서 그래요. 지수와 관련된 제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지수와 관련된 ETF 얘기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난 이거 좋아 보여 그래서 뭐 현대차를 샀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뭐 LG화학을 샀어, 나가리 되는 겁니다. 전혀 3, 4일간의 상승의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전혀 못 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철저하게 전기전자만 올라왔습니다. 전기전자, 반도체하고 뭐 일부 제약바이오 요것만 올라왔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사실 그 2006년, 2007년, 2008년처럼 경기가 실물 경기까지 진짜 좋아서 뭐 거제도에 가면 개가 5만 원짜리를 물고 댕긴다. 그때 5만 원짜리가 없었구나. 아무튼 그 거제도에 가면 뭐 개가 돈을 물고 댕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경기가 좋으면은 저런 애들 다 오를 수 있죠. LG화학, 현대차, 뭐 정유주도 오르고 조선주도 오르고 뭐 철강주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르면서 갈 수 있는데 철강주는 움직이네요. 그 미중무역 분쟁 타결, 뭐 중국 쪽이 좋아진다, 원자재값 오른다 이렇게 해서 포스콘 좀 올라갑니다만 아무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차트를 보시란 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서야 뭐 이평선을 좀 수렴시키고 상승해볼까라고 마음먹는 종목들, 포스코나 이런 친구들 아예 다릅니다. 파워가 달라요. 수익률이 확 차이가 납니다. 이번 상승은 뭐
그잖아.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실적을 제대로 내고 있고요. FANG, 미국의 뭐 MAGA 이런 주도주들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걔네들의 수혜를 보는 게 유일하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거밖에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다른 거 하시면 돈이 안 됩니다. 현대차 샀다 그러면 이제 며칠 동안 배만 아픈 거예요. 와, 지수는 더럽게 올랐는데 내 주식 1% 움직이네. 열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골목식당, 여러분들 골목식당 요즘도 보시나 모르겠는데, 골목식당, 백종원 골목식당 보시면 어때요? 네, 식당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손님들이 먹고 싶고 손님들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내 식당 하는 거를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고자 하는 거지. 똑같습니다. 말 바꿔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고 싶은 주식 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주식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한테 간택을 받은 종목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저거는 간택받지 않았어.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시장이 원하는 것은 별개로 구분하시고 철저히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식시장, 이거 주식 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나의 호기심이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뭐 도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더욱더 시장이 원하는 거 해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야 된다. 이제 며칠 전에 스키장 가면서 아는 분하고 이제 차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버 아시죠? 우버 택시 뭐 공유 차량, 어쨌든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우버를 좀 사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물론 우버도 오를 거다. 우버도 주식이 뭐 좋긴 좋을 건데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고 뭐 주도주급에 들어가는 회사긴 한데,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우버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내가 미국 가서 우버 타봤는데 좋더라. 그래서 주식 산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다. 세상에 틀린 투자 아이디어는 없으니까 그것도 타당하긴 타당한데, 어쨌든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손목에 애플워치 차고 있지 않냐. 왜 가장 좋은 주식은 애플 놔두고, 애플은 강남 부동산 같은 거죠. 왜 강남 부동산 놔두고 저기 어디 과천에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더니 수긍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대충 이해하셨죠? 우버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나의 지적 호기심과 어떤 좀 승부욕이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야, 저거 사면 잘 되지 않을까? 근데 투자하고 돈 벌라는 거는 그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돈 벌라고 하는 건 확실한 것만 하면 됩니다. 남들이 모두 좋다는 거,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굳이 확실치 않은, 물론 우버도 오를 겁니다만, 그런 거 우버 같은 거 괜히 들어가 갖고 나의 운을 테스트 해볼 필요는 없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이상한 종목들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 반도체만 죽어라 갈 겁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만 죽어라 오를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젠 다른 종목이 오를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요 정고점, 작년에 나왔던 2017년에 나왔던 정고점 넘어가는 순간 더욱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이 쏠릴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된 것 같네요.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죠? 그죠?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한마디 참 순환매와 관련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주식 싹 다 팔아버렸다고 했는데, SK 머티리얼즈 제가 어제 들고 있다 팔았는데, 왜 팔았냐고 했냐면요. 이거 왜 팔았냐면, SK 머티리얼즈나 어제 이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친구들이 있어요. SK 머티리얼즈, 고영, 리노공업, TCK 이런 종목은 좋아 보여서 제가 언제 매매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관심 종목 넣어놨는데 다 반도체죠. 근데 보시면 사실상 이런 코스닥에 있는 이런 IT 부품주, 반도체 부품주들은 대부분 소외가 된단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소외되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어제 저런 중소형주, 시가총액 1조 원 언저리, 5천억, 1조 원 나가리, 이쪽 언저리에 있는 이런 좀 비교적 소외되는 그런 종목들까지 어제 폭등을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그 시장이 일단 단기적으로 오를 때까지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다 파란 게 있고요.
좀 소외됐던 종목까지 다 같이 돈이 확 들어온다, 이상한 중소형주까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시장의 꼭대기가 아닐까라고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제 TCK 이런 거 보시면 어제 폭등했죠. 11%, 13% 올랐는데 아무튼 귀신같이 이렇게 하루 장대양봉 보여주고 다음날은 오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선물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올라와 있죠. 만약에 기간 조정으로 얘네가 안 빠지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소형주가, 대형주 쉬니까 중소형주가 그 사이에 좀 치고 올라올 수 있고요. 만약에 시장 심리가 확 꺾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선물이 가격 조정 급격하게 꺾여버리면은 시장 분위기 다 같이 침체되니까 당연히 중소형주의 랠리도 없고 그냥 다 같이 꼬꾸라 받겠죠. 어쨌든 요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좀 얘기를 길게 했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